네, 앞서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게임주들도 주가가 반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지난주에 벌써 25% 이렇게 오르는 날도 있었고, 관련된 업체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글로벌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네. 없었던 국내 약간 게임 업종이 크게 변화를 겪은 게 작년도 하반기 이후 특히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기억하실 거예요. 메타버스, 네. NFT, 네. 블록체인 게임, P2E P2E, 네. 이런 게 키워드가 되면서 작년 가을에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할 때 상한가를 안 갔던 종목이 오히려 적을 정도로 정말 주가가 핫했거든요.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정말 크게 올라갔죠. 네네. 그리고 뭐 이러한 신규 게임들이 출시가 됐을 때 아니면 신규 블록체인 모델들이 적용이 됐을 때 게임 업체들의 신규로 이제 붙는 그런 매출이나 이익을 생각을 하면 2022년, 23년으로 갈수록 좀 매출액이나 이익이 좀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그냥 어렴풋이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실적 측면에서 그러한 신규 수익으로 예를 들어 변화, 메타버스나 NFT, 블록체인 게임으로 지금 신규 수익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어요, 아직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많이 추가를 하고 심지어 이거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결국 소프트웨어, IT 업종까지 해서 개발자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더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따라와 주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한 3월, 4월까지 있었던 주가의 폭락은 사실상 그런 저희가 기대했던 매출액을 하회하는 그러한 매출액도 있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은 이런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네네.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3월, 4월 이후에도 게임 업종이 한동안 약세를 이어갔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1, 2분기 가면서 새로운 예를 들어 게임들이 출시가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3분기 가면서 하반기에 출시되는 게임들이 나오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재택근무를 워낙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게임들이 출시가 많이 연기가 되고 해서 결국 게임주들이 신작까지 어느 정도 밀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반등은 결국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일단 글로벌과 대비로 했을 때 현재는 조금 한 20-30% 정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바닥은 지난 2-3개월 사이에 많이 잡았다라는 네네. 인식이 현재 시장에 퍼져 있고요. 결국 하반기에 봐야 되는 거는 모멘텀을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느냐 네네.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위메이드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고 크래프톤도 주가가 네네. 좀 많이 좋았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게임주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신작 모멘텀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신작 모멘텀도 언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계획을 그냥 밝히거나 아니면 영상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일자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적어도 분기나 뭐 거의 월 단위급으로 확정을 해줬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빠지면서 확실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크래프톤이 지난 한 2달 정도 봤을 때 게임주들 중에서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네네. 중에 하나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이런 콘솔 대작을 사실 뭐 올해 출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내년도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12월 2일이라는 이런 출시 일자를 확정을 해주면서 네. 결국에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여주면서 이렇게 좀 되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좋긴 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미르포 글로벌이 작년도에 정말 큰 흥행을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 기업이. 그런데 지지난주 실적 발표 때 미르엠 글로벌도 4분기 내에 출시를 한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기업에서 이렇게 좀 확신을 갖고서 하반기 내 올해 내에 이렇게 출시를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웬만해선 출시가 되거든요. 이래서 위메이드 역시도 이런 신작 출시의 연기에 대한 현재 리스크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내년도로 이어지는 신작 라인업, 그러니까 지금 뭐 매드엔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신작이나 그리고 이미르라는 새로운 작품을 위메이드 쪽에서 또 2023년을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작품에 대한 영상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2022년 하반기 지스타에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근데 위메이드가 이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 행사를 이번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런 신작에 대해서 좀 영상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도 더 불러일으키겠지만 만약에 내년도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출시할 거다라는 또 타임라인을 제시해 줄 때 한 단계 기대감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주가가 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작년도나 올해 상반기의 시장의 컨센은
결국에 하반기에 기존에 출시하기로 했던 게임들에 대해서 이미 매출이나 이익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를 능가하는 갑자기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올해 하반기에 여러 게임들을 출시를 하기로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뭐 정확한 일자나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실적단의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뭐 콕 집어서 기대를 하기가 힘들다면 결국에 신작 모멘텀을 어떻게 좀 플레이를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결국에 크래프톤과 위메이드는 확정적으로 이러한 타임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하게 한동안은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이외에도 결국에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런 중대형 신작들에 대해서 타임라인이나 영상 공개가 지금 추후에 있을 이런 게임 쇼들이나 뭐 행사들에서 발표가 된다면 확실히 그때 이후로 모멘텀이 다시 불이 붙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성 연구원님 모시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